네일 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7강 네일 기기 및 네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70유형. 이번 시간에는 제8유형 네일 기기 및 재료, 첫 번째로 네일 기구 및 도구 중에서 네일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구라고 하는 것은 소모되지 않고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네일 기구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당연히 네일 작업용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자, 이 테이블은 화학 제품, 즉 아세톤이나 리무버, 라이트 글루 등과 같은 화학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도 제품과 도구 등을 놓을 공간이 충분하고 시술이 편리한 테이블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필요한 것이 시술용 의자가 있어야겠죠. 등받이 및 판거리와 바퀴가 달려있고 이동이 편리하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화학 제품의 제거가 용이한 재질의 의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료 받침대라고 하죠. 다른 말로 재료 정리대라고도 하는데 네일 도구와 재료 등을 정리하여 얹어놓기에 적당한 받침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램프가 있는데 램프는 40W 형광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백열등이 아니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0W보다 낮거나 40W보다 훨씬 이상이 될 경우에는 눈의 피로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일 드라이기가 있죠. 다른 말로 전기 네일 건조기라고도 합니다. 바람을 이용한 팬 방식과 지금 화면에 이미지상에 보이는 것 같이 UV 방식이 있습니다. 네일 폴리시를 빠르게 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에어브러쉬,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나 에어캔으로 공기를 뿜어 전용 도로를 스프레이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잉크를 분사하여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고 컬러 배합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핑거볼이 있는데 손 세척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도자기 또는 유리로 된 용기를 말합니다. 손끝에 물을 담가 큐티클을 부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섯 손가락을 모두 담글 수 있고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습식 소독기, 소독액, 즉 알코올 등을 담아두는 네일 도구용 소독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액체가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교환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객용 쿠션이 있는데 손목이나 팔 등을 안락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베개 모양을 한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매니큐어 전용 손목 쿠션도 있고 수건을 얹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는 위생에 신경 써야 되겠죠. 즉 매 고객 시마다 소독 처리된 타올을 바꾸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로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리무버를 덜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펌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째로 디펜시드가 있죠. 리퀴드를 소량씩 덜어 사용할 수 있는 유리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토우 세퍼레이터가 있습니다. 페디큐어 컬러링 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그리고 13번째로 파라핀 워머가 있습니다. 파라핀이나 왁스를 녹여주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14번째로 네일 브러쉬가 있습니다. 손톱 파일링 후에 먼지를 제거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솜용기나 온장고, 왁싱어머, 폼이라든지 일러스트 브러쉬 등이 여러가지 등이 있겠죠. 두 번째, 네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다른 말로 에머리 보드라고도 하며 손톱의 모양을 다듬고 손톱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입자의 굵기에 따라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파일의 거칠기 정도를 그리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 그리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톱 끝의 각도를 부드럽게 하려면 45도 각도로 잡고 약간 압력을 가해 파일하면 부드러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일에 따른 파일은 아크릴 네일의 경우는 80에서 100그릿, 인조 네일은 120에서 180그릿, 자연 네일의 경우는 180에서 250그릿으로 나누어집니다. 파일은 사용 후 반드시 폐기 처리하고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 처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광파일은 버퍼
또는 3웨이라고도 합니다. 손톱 표면에 광택을 내는데 사용되고 3면이 서로 다른 거칠기로 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면이 블럭 버퍼된 것과 화면의 이미지와 같은 파일로 된 모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로 샌딩 블럭이 있습니다. 네일의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할 때 사용되고 화이트 샌딩은 유분 제거나 파일 사용 후에 거스러미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블럭 버퍼는 인조 팁의 표면 정리나 탑 표면의 매끄러움을 없앨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연 네일이 매끄럽게 되도록 손톱 표면의 거칠음과 기복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샌딩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패디 파일이 있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푸셔는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탈 푸셔는 밀어 올릴 때 45도 각도가 적당합니다. 스톤 푸셔의 경우는 거스러미 제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 손톱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 네일 클리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손톱깎이라고도 합니다. 손톱의 길이를 잘라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일자형과 둥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니퍼. 니퍼는 큐티클 니퍼라고도 합니다. 손톱 밑에 굳은 살을 떼어낼 때 사용하죠. 네일 도구 중에서 감염을 옮기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니퍼의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니켈, 탄소광 등의 금속 도금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콩 커터. 발바닥 굳은 살 제거에 사용되는 도구로 일회용 면도날을 끼워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로 팁 커터. 인조 네일을 원하는 기로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자연 네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도 랩 및 랩 가위, 네일 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일회용 네일 도구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렌지 우드 스틱이 있죠. 큐티클을 밀어 올리고 네일 주위의 컬러나 굳은 살 제거, 폴리시의 여분을 닦아낼 때, 또 폴리시의 교정 등의 다양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오렌지 우드 스틱입니다.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이 타월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페이퍼 타월이라고도 하며 물기 제거와 책상 닦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파츌라가 있습니다. 왁스나 크림 등의 제품을 덜어낼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라고 할 수가 있죠.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이 스파츌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솜이 있습니다. 인조 손톱 제거 시나 컬러를 지울 때 솜을 말아서 각종 제품을 바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페디큐어 컬러링 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도구는 보기 1번 패디 파일, 2번 푸셔, 3번 토우 세퍼레이터, 4번 콘 커터.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우리 페디큐어 컬러링 시 작업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도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패디 파일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발바닥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건 아니죠. 두 번째 우리 푸셔 같은 경우는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 토우 세퍼레이터가 바로 페디큐어 컬러링 시에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도구가 바로 토우 세퍼레이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우리 콘 커터는 발바닥 굳은 살 제거에 사용되는 도구죠. 그래서 일회용 면도날을 끼워 사용하는 것이죠. 즉 패디 파일과 같이 발바닥 굳은 살 제거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여기 3번 토우 세퍼레이터가 됩니다. 2번 오렌지 우드 스틱의 사용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2번 폴리시의 여분을 닦아낼 때, 3번 네일 주위의 굳은 살을 정리할 때, 4번 네일 주위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오렌지 우드 스틱은 큐티클을 밀어 올리고 네일 주위의 컬러나 굳은 살의 제거, 또 폴리시의 여분을 닦아낼 때, 또 폴리시의 교정, 또 네일 주위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오렌지 우드 스틱이죠. 자, 그럼 여기 보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지금 3번에 네일 주위의 굳은 살을 정리할 때는 오렌지 우드 스틱이 아니라 니퍼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파일로 매끈하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 네일 주위의 굳은 살을 정리할 때가 답이 됩니다. 3번 큐티클을 정리하는 도구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1번 핑거볼, 2번 니퍼, 3번 핀셋, 4번 클리퍼.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큐티클을 정리하는 도구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우리 핑거볼은
손세척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도자기 또는 유리로 된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은 아니고 2번의 니퍼는 바로 큐티클 니퍼라고 해서 손톱 밑에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큐티클 정리용 도구가 바로 이 니퍼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3번의 핀셋은 아니고 4번의 우리 클리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손톱깎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손톱의 길이를 잘라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우리 네일 클리퍼, 손톱깎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 니퍼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가장 적합한 각도는 1번 15도, 2번 30도, 3번 45도, 4번 60도.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푸셔는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했었고, 메탈 푸셔의 경우 밀어 올릴 때 45도 각도가 적당하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4번의 답은 3번 45도가 답이 됩니다. 오늘은 내일 시험에 잘 나오는 네일 기구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8회 때에는 네일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